고지혈증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이유는 몸속 환경이 지방을 만들도록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보고된 연구들을 보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단순히 음식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집니다. 특히 혈액 환경이 나빠질 때 그 생산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핵심은 음식의 지방이 아닙니다. 혈액 환경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나는 고기를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수치가 올라갔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튀김도 잘 안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높지? 나는 평소에 조심하는데 왜 중성지방이 올라갔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경우 원인은 식단의 종류보다 생활 리듬에 숨어 있습니다. 몸을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혈관은 도로입니다. 혈액은 그 도로를 달리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간은 거대한 정화 공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간은 혈액 상태를 계속 감시합니다. 혈액 속에 좋지 않은 물질이 많아지면 몸은 그것을 중화하려는 반응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생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혈액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가? 많은 생활 연구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에 따라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장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식사를 했는데 속이 더부룩합니다. 배에 가스가 찹니다. 트림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소화 불편이 반복된다면 몸속 환경이 이미 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 속에서 음식이 오래 머무르면 발효와 산화 과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산화 물질은 결국 혈액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은 여러 물질을 만들어 혈액 환경을 안정시키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생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즉 문제는 지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소화 리듬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 해 보십시오. 나는 하루에 몇 번 먹고 있습니까? 정해진 식사 외에도 간식이 있습니까? 밤 늦게 먹는 습관이 있습니까? 혹시 배가 고프지 않아도 계속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장이 쉬지 못하면 몸 전체 리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매일 다릅니다. 간식이 계속 이어집니다. 밤 늦게 먹습니다. 그러면 장은 하루 종일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도 밤새 일을 하면 다음 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장도 비슷하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대사 문제는 과식보다 소화 리듬 붕괴와 더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혈액 환경, 소화 리듬, 그리고 순환입니다. 이 세 가지만 바뀌어도 몸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하고 있지만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식습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매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왜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관리에 계속 실패하는지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가장 큰 원인은 기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밀가루 음식, 빵,
국수, 달콤한 간식, 이 음식들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양과 빈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제된 탄수화물은 빠르게 소화됩니다. 혈당 변화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에 오래 머무르면 발효 과정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화 환경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결국 이 변화는 혈액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식사는 가볍게 했습니다. 그런데 식후에 졸립니다. 속이 더부룩합니다. 배에 가스가 찹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신호는 몸의 소화 리듬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튀김 음식입니다. 튀김은 높은 온도에서 조리됩니다. 기름이 높은 열을 오래 받으면 산화된 지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산화된 지방은 몸에서 다시 처리해야 하는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혈액 환경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부분을 놓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식사 시간이 매일 다릅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간식을 먹습니다. 밤 늦게 식사를 합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장은 쉬지 못합니다. 장도 기관입니다. 쉬어야 합니다. 사람도 밤새 일하면 다음날 힘들어집니다.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현대인의 건강 문제는 음식 종류보다 식사 리듬과 더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먹고 있습니까? 세 끼 식사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간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저녁 식사 후에도 계속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 장은 하루 종일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지치면 몸 전체 환경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의 첫 번째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소화 리듬이 안정될 수 있다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사 리듬이 안정되었다고 해서 혈액 환경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몸에는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순환입니다. 혈액은 가만히 있을 때보다 몸이 움직일 때 훨씬 활발하게 흐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착각을 합니다. 나는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연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도 등장합니다. 하루 30분 운동을 하는 사람도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루 동안 얼마나 자주 움직이느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깐 운동합니다. 이 생활 패턴이 의외의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왜 운동을 해도 변화가 없는지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운동을 한다. 그런데도 건강 수치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운동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움직임의 빈도입니다. 보고된 생활 연구들을 보면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 동안 얼마나 자주 움직이느냐입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깐 운동합니다. 이 생활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앉습니다. 식사할 때 앉습니다. 일할 때 앉습니다. 집에 와서 또 앉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은 혈액순환을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혈액이 느려지면 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작은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연료, 그리고 산소입니다. 혈액은 이 두 가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연료가 늦게 도착합니다. 산소도 부족해집니다. 세포 활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몸의 대사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래 앉아 있는 생활은 건강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계속 앉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연구에서 강조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오래 앉아 있었다면 일어나기, 잠깐 걷기, 가볍게 몸을 움직이기. 예를 들어 1시간 앉아 있었다면 잠깐 일어나 보십시오. 몇 걸음만 걸어도 좋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반복되면 혈액순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많이 권장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부담이 비교적 적습니다. 처음부터 오래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걷다가 힘이 들면 쉬어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걷습니다. 이렇게 쉬었다 걷기를 반복하면 몸은 조금씩 적응합니다.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몸이 조금 가벼워졌다. 숨이 조금 편해졌다. 이것은 몸이 순환을 회복하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움직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이 순환을 하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채소와 과일에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속 산화 환경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과일들이 자주 언급됩니다. 블루베리, 석류, 레몬, 자몽. 이 과일들에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일을 많이 먹으면 중성 지방이 올라가는 것 아닐까? 하지만 일부 영양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도 보고됩니다. 적절한 과일 섭취가 혈액 지방 수치 변화와 긍정적인 관련을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핵심은 균형입니다. 자연식품을 늘리고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하나 놓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중요하게 보지 않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 하나가 바뀌면 몸의 대사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건강의 방향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왜 햇볕이 혈액 환경과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단과 운동은 신경 씁니다. 하지만 의외로 한 가지를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로 햇볕입니다. 햇볕이 건강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햇볕과 몸의 대사 환경 사이의 관계가 연구되어 왔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햇볕을 통해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몸의 여러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됩니다. 특히 면역 균형과 염증 반응, 그리고 혈관 환경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햇볕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부분 실내에 있지 않습니까? 집 안, 차 안, 건물 안. 이 생활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햇볕을 볼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햇볕 부족이 대사 환경과 관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등장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밖에 나가서 조금 걸었을 뿐인데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 기분이 조금 밝아지는 느낌. 이 변화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햇볕과 움직임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몸의 리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강 연구에서 공통으로 강조하는 생활이 있습니다. 가볍게 걷기, 자주 움직이기, 그리고 햇볕 보기.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몸의 순환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네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왜일까요? 처음 며칠은 합니다. 하지만 곧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바빠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건강 관리는 의지가 약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너무 크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활 연구에서는 항상 같은 조언이 반복됩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10분 걷기, 햇볕 보기, 식사 시간 맞추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습관이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 습관이 몸을 바꿉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는 식사 리듬입니다. 둘은 걷기입니다. 셋은 햇볕입니다. 댓글에 숫자 하나만 적어 보셔도 좋습니다. 1번 식사, 2번 걷기, 3번 햇볕. 이 작은 선택이 행동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건강의 방향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시작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입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시작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조금 한가해지면 해야지. 몸이 조금 나아지면 시작해야지. 하지만 몸의 변화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은 매일 쌓입니다. 좋은 습관도 쌓입니다. 나쁜 습관도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잠깐 마음이 달라집니다. 며칠 동안은 조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변화가 너무 크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10분 걷기, 식사 시간 일정하게 만들기, 햇볕 보기. 이 세 가지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생활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반복됩니다. 작은 행동이 반복될 때 몸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분 걷기입니다. 며칠 후에는 15분이 됩니다. 어느 순간 30분이 자연스럽습니다. 몸이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식사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간식 하나 줄입니다. 그 다음에는 야식을 줄입니다. 그리고 자연식품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몸은 이런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몸은 항상 균형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사 리듬을 만들기. 둘째, 자주 움직이기. 셋째, 햇볕 보기. 이 세 가지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생활 습관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시작하시겠습니까? 10분 걷기입니까? 식사 시간 정하기입니까? 햇볕 보기입니까?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건강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작 버튼을 누르는 사람만 변화를 경험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